모든 스포츠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전광판의 숫자마저도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JTBC의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런 사례다. 시청률 1.4%라는 처참한 성적표와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대조를 이루는 기묘한 이 현상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실패를 넘어 미디어 권력과 팬덤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슈는 더 이상 콘텐츠가 아니다. 이는 팬들에게 우리가 진짜 주인이라는 선전포고를 던지며 동시에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JTBC의 외로운 투쟁이 되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이며 JTBC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JTBC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 야심차게 선보인 최강야구의 TV 시청률은 1.4%라는 씁쓸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년 전 같은 팀의 전신격인 최강야구 시즌 1이 기록했던 평균 시청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광고주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며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통해 이미 명확한 노를 외쳤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된 불꽃야구는 21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TV 채널이라는 전통적인 플랫폼의 장벽을 넘어 오직 진정성과 스토리만을 쫓아 모인 팬들의 압도적인 선택이었다. 이 두 숫자의 간극은 단순히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 간의 경쟁 구도를 넘어선다. 1.4%는 JTBC의 콘텐츠가 시장에서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21만 명은 팬덤이 JTBC라는 거대 자본의 브랜드를 넘어 그들이 사랑했던 이야기를 찾아 떠났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 극명한 대변은 JTBC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팬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 JTBC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방송사 간의 경쟁을 넘어 팬덤에게 불공정한 권력의 남용으로 각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최강야구의 전 제작진과 선수들이 JTBC를 떠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자 JTBC는 법적 권리를 내세우며 저작권 침해 신고, 홍보 활동 방해, 동시간대 경쟁 편성 등 다방면에서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JTBC의 행위를 콘텐츠 경쟁의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대신 이를 우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응징이자 우리가 진짜 IP의 주인이라는 JTBC의 오만한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팬들 사이에서 JTBC는 순식간에 야구 예능의 갑질 건물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프레임은 콘텐츠의 재미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미 팬덤의 마음속에 JTBC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심어버렸다. 결국 JTBC는 권력을 과시하려다 팬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셈이다. 이처럼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도 팬덤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JTBC의 가장 큰 실책은 바로 최강야구라는 브랜드 이름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강력한 IP만 유지하면 팬덤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 믿었지만 팬들은 이름이 아닌 이야기를 선택했다. 그들이 열광했던 것은 화려한 브랜드가 아니라 장시원 PD의 진정성 있는 디렉션, 김성군 감독의 카리스마, 그리고 패배하면 끝이라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었다. 이 모든 핵심 가치는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고스란히 옮겨졌다. 이는 곧 팬덤이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콘텐츠의 영혼을 구분하고 그 진심을 따라 움직이는 능동적 주체임을 증명한다. 유튜브에서 21만 명의 동시 접속자 기록은 단순한 플랫폼 이동이 아니라 우리는 껍데기가 아닌 진짜를 택했다는 팬들의 집단적 선언과도 같았다. JTBC가 이름과 형식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스타를 영입하는 동안 팬들은 이미 스토리와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다. 결국
돈과 권력으로 팬심을 사려 했던 JTBC의 전략은 팬덤이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JTBC가 시청률 1%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최강야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자기 부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지금 이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이는 곧 최강야구 제작과 관련된 모든 내부 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또한 JTBC를 떠나 불꽃야구를 택한 제작진과 선수단, 그리고 그들을 지지한 팬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스스로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JTBC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브랜드 유지는 곧 체면 유지라는 착각에 빠진 채 객관적인 실패 앞에서조차 멈추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외부의 비판을 넘어 내부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JTBC는 팬심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이미 팬들은 그 이면의 초조함과 불안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자기 부정의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결국 더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JTBC의 최강야구 사태는 시청률 하락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브랜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법적 분쟁과 허위신고 논란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태계 내에서 JTBC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할 파트너십에 대한 의심을 낳고 이는 향후 유사 장르의 확장을 가로막는 모형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둘째, 광고주와 협찬사들은 JTBC의 행보를 리스크 노출로 판단하고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여론의 부정적인 톤과 댓글의 감정은 숫자로 보이지 않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셋째, 인재 리스크 또한 심각하다. JTBC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평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현역 선수, 유망주, 인기 해설가 모두를 주저하게 만든다. 결국 섭외비는 상승하고 콘텐츠의 질은 하락하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 리스크다. 노클릭, 무관심이라는 팬들의 집단적 저항은 단순한 악플보다 더 무섭다. 이는 알고리즘이 JTBC 콘텐츠에 대한 무반응을 학습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의 존재 가치를 소멸시킨다. 결국 JTBC는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자산인 팬들의 신뢰와 존중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싸움의 본질은 이제 자존심이나 보복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많은 자본이나 유명 스타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는 진정성 있는 인정과 사과가 되어야 한다.